이식 축구의 모든 것 올라봐다 NFL.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드래프트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1994년 이 7라운드제로 드래프트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15명이라는 선수를 뽑은 건 최초라 그래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제 14명의 선수를 뽑은 팀이 이제 역대 1위였는데 바이킹스가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이제 새로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4라운드 안쪽에 있는 픽이 7장이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드래프트 픽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좋은 픽들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어떤 장사 그리고 이제 좋은 선수들을 뽑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그 스테판 딕스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일단 많은 픽을 확보했던 게 네. 이런 결과로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릭 스필만 단장이 굉장히 거성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트레이드를 살짝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픽 트레이드가 일단 1라운드 25번을 나이너스에 팔고 1라운드 31번, 4라운드 5라운드 픽 그러니까 이제 117번, 176번 픽을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1라운드 팔아서 3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3라운드 보상 픽을 세인츠에 팔고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픽을 하나씩 갖고 왔고요. 이게 5라운드 155번 픽이 이 스테펀 딕스 선수를 이제 빌스에 팔고 받아온 픽 중 하나였는데 이 픽을 다시 베어스에 팔아서 2021년 4라운드 픽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득을 좀 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6라운드 201번 그리고 7라운드 219번을 주고 레이븐스의 7라운드 225번 그리고 2021년 5라운드 픽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득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무려 15장의 픽을 행사했지만 지금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얘기해 주신 걸 좀 들어보면 2021년 픽도 또 몇 개를 추가로 지금 얻어왔어요. 예. 그래서 뭐 다음 드래프트에서도 또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또 많은 선수들을 보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 1라운드 지명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가 2장이 있었습니다. 1라운드 22번에 저스틴 제퍼슨 선수를 픽을 했고 1라운드 31번에 제프 글래드니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각각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이제 코너백을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1라운드 22번에 지명된 이제 저스틴 제퍼슨 선수는 LSU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가 되겠고요. 이 픽이 이 스테펀 딕스 선수가 빌스로 이적하면서 이 반대급부로 받아온 픽이었는데 이 픽으로 일단 이제 딕스 선수의 대체자를 뽑았습니다. 뭐 그 조버로우 선수와 2019년 이제 최강의 오펜스를 만들었던 이제 콤비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 18시즌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19시즌에 그 조 브래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만나서 이제 슬롯 리시버로 좀 세부 포지션을 바꾸면서 네. 포텐셜을 터뜨렸고 그리고 NFL 드래프트에서도 1라운드에 지명을 받는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네.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니까 형들의 어떤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3스타 유망주였고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형이 2명 있습니다. 형이 2명 있는데 둘 다 LSU로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에드 오거론 감독이 이 선수에게 좀 관심을 가졌고 형들 때문에 이제 LSU에 진학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형들은 NFL에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대학 갈 때쯤에는 조금 모자랐을지 몰라도 대학에서 기량을 만개했고 결국 이제 1라운드에 이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뭐 이 선수에 대한 세부 기록을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 큰 무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들에서 또 유독 빛났었더라고요. 네. 사실 19시즌에 이제 SEC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조지아와의 경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내셔널 챔피언십 그 4강 토너먼트가 오클라호마 그리고 클랜슨과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경기 합계 448 리시빙 야드 그리고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으니까 네. 상대 높은 수준의 수비 그리고 좀 중압감이 있는 경기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 뚫고 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저스틴 제퍼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조버로 선수의 쉽게 말해서 이제 최 타겟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미네소타로 유니폼을 입게 됐잖아요. 미네소타로 와서 어쨌든 슬롯에서 이 선수가 뛸 것이 확실시가 되고 선발로 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이제 미네소타는 이 쿼터백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애덤 딜런이 물론 좋은 선수기는 하지만 네. 최근에 좀 부상 이슈들이 많이 있으면서 좀 16경기를 다 뛰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의문부호가 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스틴 제퍼슨이 사실 신인이기는 하지만 음. 생각보다는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프 글래딩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프 글래딩 선수는 이 TCU 출신의 코너백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릭 스필만 단장이 스기꾼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너스에게 좀 많은 픽들을 얻어오면서 네. 이제 잠깐 6단계 물러났던 미네소타였죠. 이 선수는 이제 고교 시절 이미 그 100m를 10초대에 끄는 굉장히 스피드가 준수한 선수입니다. 뭐 리시버 코너백을 병행을 했었고 3스타 유망주로서 이제 TCU에 가게 됐는데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외측부 인대가 파열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드 셔츠를 입었고 그 이후에 이제 4년 동안 선발로 뛰면서 주로 이제 상대 팀의 넘버원 리시버를 상대했던 코너백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런 큰 부상을 당하면 뭐 일부 대학에서는 사실 장학금 제한을 철회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 TCU는 그 제프 글래드니와의 어떻게 보면 의리를 지켰다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글래드니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에는 이제 TCU를 위해서 좀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2년 연속 15개 이상의 이 패스 굴절을 만들어낸 이 두 명의 코너백 중 하나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미 로버슨 선수였고요. 어찌됐든 이제 미네소타로서는 이 코너백이 3명이나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 트레이 웨인스 그리고 맥켄지 알렉산더, 제비어 로즈가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코너백을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제프 글래드니 선수가 굉장히 이제 좋은 픽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표현하는 워딩 중 하나가 데케이드롱 NFL 스타터라는 그런 워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 이상 NFL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뭐 포텐셜이라는 뜻이겠죠. 예. 어찌됐든 이제 미네소타에서 그만큼 오래 활약을 해준다면 이 1번 픽은 정말 대성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프 오크다와 그 CJ 핸더슨 이제 명백한 넘버 1, 2 코너백이 이제 앞서 다 드래프트가 됐기 때문에 네.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뭐 약간 확실한 넘버 3가 없었던 이번 이제 코너백 뎁스에서 뭐 굳이 자신들의 픽을 행사하지 않고 네. 이제 몇 단계 물러서면서 이제 추가적인 픽을 얻으면서도 뭐 나름 만족스러운 이 제프 글래드니 선수를 뽑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사실 이런 모습은 그 애틀랜타 펠컨스가 그 AJ 터렐 선수를 그냥 이제 16번에 바로 뽑았던 것과는 조금 대조적인 행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뭐 미네소타는 이 글래드니 선수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약간 이제 보험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글래드니 선수는 사실 신장은 좀 작은데 대신 좀 긴 팔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피지컬적인 약점을 그 긴 팔을 이용해서 좀 극복을 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자신보다 큰 리시버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수비에 임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이 1라운드에 뽑힌 두 명의 선수 중 두 번째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라운더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살펴볼 선수는 2라운드 58번에 지명이 됐던 이즈라 클리블랜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보이지 스테이트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인데 일단 이름만 보면 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자란 곳은 이제 시애틀 인근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구, 풋볼, 레슬링을 병행을 했었는데 풋볼에서는 이제 주로 노즈 태클로 뛰었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이제 주니어 시즌에 장학금을 제한받기 전까지 풋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럽니다. 이제 컬리지 풋볼에 뛸 생각이 없었었는데 보이즈 스테이시 이제 오펜시브 태클로 이 선수에게 장학금 제안을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풋볼에 발을 들이게 된 거죠. 뭐 그래서 이 선수의 좀 드래프트 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스피드와 좀 순발력이 뛰어난 이제 태클이라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40야드 대시가 지금 4.93초인데 이게 오펜시브 라인맨 중에서는 3위 기록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뛰어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네. 이렇게 봐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존 블라킹 스킴에 조금 더 잘 어울릴 거라는 평가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제 상대 디펜시브 라인맨에게는 조금 고전을 할 여지도 있다. 네. 뭐 이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커크 커즌스를 좀 잘 보호해줘야 되는 미네소타잖아요. 그러니까 커크 커즌스가 좀 이 압박이 들어오면 좀 당황하고 좀 플레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선수가 좀 보호해줄 수 있다면 어쨌든 미네소타로서는 이 선수에게 사용했던 이제 2라운드 픽이 좀 아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 클리블랜드 선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19시즌에 사실 발가락 부상을 안고서 그냥 시즌을 소화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포인트고 아까 사실은 이제 좀 힘에서 좀 뭐 부족함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선수가 학창 시절에 또 레슬링을 또 병행을 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레슬링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쓰러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바디 밸런스가 좀 뛰어나고 네. 그다음 이제 상대와 어떤 손으로 이제 잡기 싸움 이런 것들을 좀 능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잡으면 안 되잖아요. 홀딩이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네. 어쨌든 그 좀 좋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상대 이렇게 손으로 치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올림픽 레슬링을 보면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뭐 싸움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네. 사실 그 미네소타의 그 태클 진용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주전 레프트 태클이 사실 라일리 리프라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뭐 사실 좀 부상도 많고 이제 제 컨디션일 때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지만 약간 이런 내구성이 좀 문제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FA가 되기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예. 근데 이 선수의 그 셀러리 캡을 보니까 2년간 연평균 1,300만 불 이상의 이제 캡 스페이스를 잡아먹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팀의 주전 쿼터백인 커크 커즌스에 이어서 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레프트 태클 중요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많은 연봉을 지금 받는 선수죠. 그래서 사실 미네소타가 그 오펜시브 태클에게 또 더 많은 지출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도 좀 영입을 원했지만 예. 좀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좀 쉽지 않았고 어쨌든 좀 싸게 쓸 수 있는 이 드래프트에서 이제 그 라일리 리프의 좀 후계자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미네소타고 그 이제 결과물로 선택된 선수가 클리블랜드니까 이 리프 선수가 이제 FA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클리블랜드가 주전 레프트 태클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줘야 되는 이즈라 클리블랜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3라운드 8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머런 댄슬러 선수인데요. 이 선수 이제 미시시피 스테이트 출신의 코너백 선수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쿼터백과 디펜시브 백을 같이 봤던 선수인데 2015년에 이제 팀을 주 대회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이 팀을 잘 이끌었던 선수가 되겠고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고 이제 와이드 리시버 코너백으로 입학 제안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이 선수가 쿼터백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었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미시시피 스테이시 이제 댄슬러 선수를 코너백으로 입학을 시켰고 이 선수가 이제 대학을 와서는 코너백으로 계속 뛰었다고 해요. 이 선수가 이제 188cm 이제 85kg이니까 큰 키에 좋은 길이를 좀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너무 말랐습니다. 사진 보셨죠? 사실 뭐 운동 선수의 어떤 체격은 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그 바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바늘도 사실 굉장히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서 좀 이 댄출러 선수의 별명을 지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파워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이 선수가 이제 가끔 공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단점도 있기는 한데 워낙에 멘탈이 좋고 발이 빨라서 이제 다른 스타일의 라우트 러너들을 좀 잘 커버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그 스피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사실 컴바인 기록을 보면 40야드 대시 기록이 4.64초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코너백 치고는 굉장히 느린 거죠. 뭐 이 기록 때문에 뭐 댄출러 선수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3라운드 89번까지도 밀리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사실 그 비공식 측정에서는 4.38초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 비공식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네. 사실 좀 미지수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스피드에도 좀 기복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긴장을 했을 수도 음. 있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뭐 작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4.38초에 더 가까운 쪽이 이 댄칠러 선수의 진짜 스피드라면 미네소타는 좀 좋은 스틸픽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이 좋은 모습들을 꽤 많이 보여줬었고 거기다가 이 2019년 이제 5월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성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그 정도라면 이 선수의 향후 미래의 업사이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스포츠는 또 멘탈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성숙해진 마인드를 가지고 좀 프로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네. 뭐 이 선수의 대학 시절 인상적인 경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017 시즌 그 볼 게임에서 그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자 19 시즌 NFL 정규리그 MVP였던 라마 잭슨의 패스를 인터셉트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19년에 이제 LSU 아까 뭐 저희가 저스틴 제퍼슨 얘기도 했지만 네. 또 자말 체이스라는 또 괴물 리시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를 48야드로 묶은 게 바로 이 댄칠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말 체이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직 2년차 시즌을 보낸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겨우 2년차 시즌에 1780 리시빙 야드에 20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물론 조버로우라는 이제 역대급 시즌을 보낸 쿼터백과 합작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자말 체이스를 48야드로 묶었다. 분명히 좀 팬분들을 기억을 하실 만한 그런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이 모습을 NFL에 와서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3라운드에 뽑힌 건 스틸픽이라고 봐야겠죠. 뭐 사실 이제 앞서 미네소타가 이제 많은 코너백들을 내보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뎁스 차트를 보니까 사실 마이크 휴즈 정도만 이제 기존 선수 중에 이제 좀 남아 있어요. 네. 주전급에서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뽑힌 글래드니와 이 댄칠러 선수가 남은 그 주전 코너백 한 자리를 놓고 좀 좋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고 뭐 혹시 밀리게 되는 선수가 있더라도 뭐 팀의 세 번째 코너백으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네. 뭐 글래드니와 댄칠러가 좀 미네소타의 세컨더리의 좀 리빌딩에 좀 공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캐머런 댄칠러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4라운드로 넘어갔는데요. 4라운드 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4라운더가 DJ 원엄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인데 뭐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양쪽 라인에서 모두 뛰면서 두각을 드러냈던 선수라고 하고요. 3스타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고 원래는 이제 아이오와 스테이트로 진학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이오와 스테이트의 감독이 바뀌면서 인디애나로 가려고 했었다가 결국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 진학 제안을 듣고 다시 이제 변경을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 이제 딜런 워넘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형을 따라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진학을 했다고 해요. 이 동생은 오펜시브 라인맨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뭐 훈련 중에는 이제 서로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형제가 서로 조언을 주고 받으면서 뭐 좀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 같고 뭐 이 선수의 그 대학 시절 인상적인 경기를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조지아와의 대결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지아 대학이라고 하면 앤드류 토마스 그리고 아이지아 윌슨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혔던 네. 그 오펜시브 라인맨들이죠. 근데 이 두 태클이 이제 양쪽에 포진하고 있는 게 바로 조지아 대학인데 이 경기에서 6개의 태클, 그다음에 0.5개의 색, 0.5개의 태클 포 로스. 뭐 기록도 인상적이고 예. 뭐 경기 내용도 훌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엄 선수가 뭐 탑 티어에 속하는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상대로도 좀 좋은 경기를 펼친 바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196cm에 118kg. 거기다 이제 손도 크고 윙스팬도 굉장히 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파워나 스피드에 비하면 이 선수의 스킬적인 부분은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거기다 2018년에 이제 무릎 쪽에 수술을 한 전력도 있습니다. 뭐 피지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팀의 핵심 디펜시브 엔드로 활약 중인 다니엘 헌터와 굉장히 유사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스킬적인 부분 이런 것들 이제 코칭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한다면 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에버슨 그리핀이 지금 FA 사실 미아가 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FA를 선언을 했지만 뭐 클라우니처럼 좀 아직 그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 바이킹스와 다시 뭐 재결합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금 분석이니까 예. 어쨌든 이 에버슨 그리핀의 공백을 좀 메워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당장 선발로 뛰기에는 좀 이 무리가 있지만 이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량을 잘 갈고 닦는다면 향후는 NFL 선발로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잔대성이 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 선수의 장점을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뭐 패스 공격을 할지 런 공격을 할지 그거를 좀 빠르게 판단해서 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좀 빠르게 이제 수행한다는 그런 평가예요. 근데 이제 좀 태클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서 대학 시절 뭐 사실 가지고 있는 기대치만큼 성장하지는 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프로에서는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코치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좀 대학 시절에 좀 정체됐던 기량을 좀 끌어올리는 좀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DJ 원엄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임스 린치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이제 베일러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인데요. 이 선수의 풀네임이 제임스 허스커 린치입니다. 미들네임이 이제 허스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네브래스카의 마스코트 이름이라 그래요. 네, 아버지가 이제 원래 네브래스카의 풋볼 팀에서 뛰었었고 제임스 린치 선수가 태어났을 때 이 마스코트의 이름을 따다가 이제 미들네임에 붙였다 그래요. 뭐 근데 이 선수는 어쨌든 베일러 대학으로 좀 진학을 했고 네. 그 이번에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맷 룰 감독이 이제 직전까지 베일러의 감독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맷 룰 감독의 코칭을 받으면서 좀 기량이 급 상승한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엔 야구와 풋볼을 병행을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디펜시브 엔드를 보다가 디펜시브 태클로 이제 전향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3스타 디펜시브 태클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고 원래는 이제 TCU에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USC로 다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까지 원래 템플 대학에서 지휘봉을 잡고 있던 맨룰 감독이 이 베일러 대학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으로 면접을 받던 선수가 이 선수였다 그래요.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본 선수가 이 제임스 린치 선수였고 그때 이제 맨룰 감독이 자신의 비전을 설명을 하면서 이 제임스 린치 선수의 마음을 돌렸고 결국 베일러 대학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펜서스에까지 좀 데려가 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떤 이유에선지 일단은 뭐 펜서스에서 따로 지명을 하지는 않았고 네. 뭐 결국 바이킹스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기록을 보면 사실 뭐 눈이 좀 휘둥그레질 만한 기록이에요. 예. 19시즌에 19개 반의 태클 포로스 그리고 13개 반의 색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서 이런 기록을 냈다면 사실 에런 도널드급의 기록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2019 시즌에 FBS에 있는 모든 이 인테리어 라인 중에 가장 많은 862번의 스냅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에 관여하는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만장일치 올 아메리칸 그리고 빅12에서는 그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19 시즌을 완벽하게 보냈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지만 윙스팬이 짧아서 이상적인 NFL 선수의 몸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밸런스와 파워가 좋아서 인테리어에서는 믿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좀 많은 색을 기록한 걸 보면 어쨌든 패스러시에는 좀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네. 뭐 상대가 이제 러싱 공격을 해올 때는 좀 미스 태클이 좀 많다는 평가예요. 예. 그런 점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 선수 인터뷰를 살펴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파워와 스피드를 모두 갖춘 선수이며 상대 오펜시브 라인맨이 그 파워가 좀 약하다고 느껴지면 이제 힘으로 제압을 하고 예. 좀 느리다고 생각이 되면 스피드를 이용해서 그 상대 라인맨을 이제 따돌리고 뭐 쿼터백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자신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원하는 모드로 이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선수다. 뭐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했고 예. 또 하나 그 인터뷰 중에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서 네.
뭐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김민준 아나운서에게 먼저 좀 질문을 해보면 네. 김민준 아나운서가 만약에 디펜시브 라인맨으로 NFL에 드래프트가 돼서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네. 했을 때 어떤 쿼터백에게 색을 기록하면 뭐 제일 기분이 좋을 것 같으신지. 저는 커크 커즌스. 지금 미네소타 방송이어서 그런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커크 커즌스를 색을 하고 You like that 한번 하고 싶어요. 아 너무 사이코패스 같나? 사실 김민준 아나운서가 뭐 커크 커즌스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지 않는 건 아마 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선수를 색을 한다면 그렇게 기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어떤 커크 커즌스의 그 유행어. 아 그렇죠. 를 그러니까 한번- 뭔가 이게 잘하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뭐든지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사실 이게 다 망하는 거거든요. 네. 뭐 저는 재미하니까 만약에 에런 로저스를 이제 색을 하고 그 로저스의 그 챔피언 세레모니를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캠 뉴튼으로 선회를 하겠습니다. 제 덩치에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지만 어쨌든 하고 나서 또 이거 한번 해주면 네.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어쨌든 뭔가 좀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제임스 린치 선수의 답을 좀 뭐 공개를 해드리면 네. 톰 브레디라고 꼽았더라고요. 어.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당연한 답변일 수도 있겠다, 좀 뻔한 답변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톰 브레디가 역대 최고의 쿼터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선수와 이제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자신은 영광이고 혹시 이제 뭐 색을 기록한다면 이제 뭐 나중에 뭐 후대까지 좀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재밌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히트는 많이 당해도 색은 그렇게 많이 안 당하는 쿼터백이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 더 색을 기록하기 어려운 상대는 패트릭 마홈스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뭐 혹시 차세대 이제 고트 후보가 예. 또 마홈스니까 마홈스를 쓰러뜨려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기록일 것 같고. 예. 근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 미네소타와 템파베이의 또 맞대결이 있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제임스 린치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톰 브레디가 그렇게 뭐 이제 얼마나 더 커리어가 할지 모르니까. 그쵸? 오래 네.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임스 린치는 어쨌든 데뷔 시즌에 좀 자리를 잡아서 제 기억에는 어쨌든 10주차 이후에 이제 맞대결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전까지 좀 좋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좀 자리를 잡고 이제 기회를 잡아서 이 톰 브레디를 한번 색을 해보는 뭐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4라운드까지 내려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평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19시즌의 기록을 뭐 살펴보면 쉽게 지나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좋은 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임스 린치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로이 다이 선수입니다. 4라운드 132번인데요. 오레곤 출신의 이제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풋볼 가족에서 자랐다 그래요. 아버지는 이제 휴스턴 산하의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였는데 메이저 레벨까지는 이제 올라가지 못했고 큰 형이 이제 토니 다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제 전국구 유망주로서 좀 굉장히 유명했다가 이제 목뼈 골절 그리고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좀 커리어가 망가진 케이스인데 NFL에 지명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신시내티에서 잠깐 뛰었던 적이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동생 조던 그리고 트래비스가 있는데 이 선수들도 현재 각각 대학에서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이제 러닝백으로 뛰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4월 7일 이 여자친구 맥켄지 덤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분유 버프가 있는 선수다.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NFL 팀들이 이제 선수를 평가할 때 이런 뭐 성장 환경이나 지금 이제 뭐 가족 상태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로이 다이 선수는 일단 인사이드 라인베커가 이제 주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4년 동안 그 모두 팀의 태클 리더를 이제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뭐 많은 태클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뭐 기록을 살펴보니까 4년간 391개의 태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연평균 100개 정도의 태클을 해주는 선수고 40개 이상의 태클 포 로스, 그다음에 13개 색을 기록했으니까
뭐 꾸준하게 좀 자신의 역할을 해줬던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앞서 형이 전국구 유망주였고 NFL에도 데뷔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던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혈연, 지연, 학연의 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리시버와 세이프티를 병행했었는데 오레곤으로 진학한 이후에 곧바로 이제 라인베커로 전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제 좋은 기록들을 남겼고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가젤처럼 잘 달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제 굉장히 잘 뛴다라는 그런 칭찬이 있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라인베커고 특히나 럼블락의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패스가 예상되는 서드다운 상황에서 블리츠를 위한 이제 라인베커로서도 좀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예요. 네. 그리고 이 선수의 그 대학 시절 좀 인상적인 장면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라이벌 워싱턴 대학과의 경기에서 사실 손이 좀 부러지는 좀 안타까운 부상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러면 뭐 경기에서 당연히 빠지고 이제 뭐 병원에 사실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깁스를 하고 돌아와서 경기에 또 그대로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좀 투혼을 가지고 있는 좀 터프한 스타일의 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요즘 풋볼에 뭐 약간 하이브리드를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풋볼에 굉장히 좀 잘 맞는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지금 세이프티 출신이기 때문에 좀 세이프티스러운 데가 있어서 NFL의 스킴과 맞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이킹스의 라인베커진은 굉장히 확고한 주전들이 있습니다. 예. 에릭 핸드릭스, 앤서니 바 이렇게 리그를 대표하는 라인베커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수비팀에서는 좀 백업 역할 그리고 뭐 스페셜팀에서 좀 준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트로이 다이 선수까지 살펴봤고요.